고금리와 경기 부진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중견 기업들을 돕기 위해 정부가 기업금융지원책을 마련했죠. 일단 한숨 돌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 도움이 될지 또 구조적으로 어떤 지원이 더 필요한지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의 조경엽 박사 나오셨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기업들 상황부터 좀 살펴보죠. 지금 금리가 작년 같은 경우에 기업 대출 금리가 연 5%를 넘어선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금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가요? 예, 뭐 2021년까지만 해도 이제 중소기업 대출 금리가 이제 3%를 넘지 않았었는데요. 네. 22년부터 이제 4.4%, 그다음에 작년에 5.34%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소기업 중에서 5% 이상의 대출을 받는 비중이 한 60%를 넘었어요. 그러니까 2년 전에 비해서 한 20배가 지금 증가를 한 거고요. 네. 여기에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제 원리금 상한 유예 조치마저도 이제 중단이 되면서 고금리 부담, 그다음에 이제 유예 조치, 원리금 상한 부담 이런 것들이 가중되면서 연체율도 지금 급증을 하고 있고 파산 건수도 이제 급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더해서 지금 그러니까 대출 상환 시기가 4월에서 7월에 이제 집중되어 있다는 것으로 이제 알려지고 있어서 네. 줄도산에 따른 이제 4월 위기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정부도 이제 지금 대출 금리 부담을 완화해주거나 네. 신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한 76조에 달하는 지원책을 지금 발표한 상태입니다. 네. 지금 지원책을 보면 그 대출 금리, 그러니까 연 5%를 넘는 대출 금리에 대해서 한 최대 0.2% 포인트까지 지금 내려준다는 거잖아요.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 뭐 아무래도 크게 이제 원리금까지 상황까지 생각을 하면 큰 뭐 도움은 되지 않겠지만 그래도 지금 고금리 상황에서 그 정도 이제 2%까지 낮춰주면 상당한 지금 정상 기업들이 특히 네. 이제 정상 기업들이 자금난을 해소하는 데는 좀 도움이 될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예. 앞서 박사님 언급해 주신 그 연체율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지금 대출 부실 우려가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 이제 지방은행들이 좀 문제가 큰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아무래도 이제 지방은행은 이제 중소기업과 연계성이 높다 보니까 연체율이 높거나 이제 파산하는 기업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제 지방은행들이 일차적으로 이제 영향을 받겠지만 네. 그래도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연체율이 높아지면 이제 금융 시스템 전반으로 이제 확산될 가능성도 이제 배제하기 좀 어려운 상황인데요. 네. 중소기업의 지방은행 대출 금리가 최고 7.7%까지 이제 오르면서 2022년에 비해서 한 2% 포인트 지금 상승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방은행의 이제 중소기업 대출로 발생한 연체가 지난 한 해만 화면에 보듯이 한 1조 5천억이 넘은 상태고요. 이 중에서도 이제 전북은행이 2022년에 비해서 181%나 지금 증가를 했고, 네. 경남은행이 이제 34% 정도 이렇게 증가를 한 상태입니다. 그 신규 연체가 이렇게 급증하자 지방은행들이 이제 이것은 이제 상가 처리하면서 건전성 관리에 이제 나서고는 있지만. 네. 연체율이 계속해서 증가를 한다면 이제 손실 규모도 늘어날 뿐만 아니라 대손 충당금마저도 이제 적립금도 이제 늘어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신용 경색이 발생하고 이것이 다시 경기 침체와 연체율이 증가하는 이런 악순환으로 이어질까 하는 이제 걱정도 드는 상황입니다. 네. 대형은행으로 좀 이런 리스크가 좀 스필오버 될 수 있는 연쇄적인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건가요? 뭐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뭐 전반적으로 이제 금융 시스템 전반으로 이제 위기가 된다 이렇게 이제 확언하기는 어렵지만 네. 대부분의 이제 위기 과정에서 보면 지방은행에서 발생된 지방은행 파산, 그러니까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 이제 연체율 파산이 늘어나고 지방은행 중에 이제 한 곳이나 뭐 이런 데서 이제 은행 파산이 이어지고 이것이 이제 국가 전체로 이어지는 사례들이 이제 많이 있어서 네. 우리도 이제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계속 안 좋은 얘기만 하고 있는데요. 하나 더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한계 기업들이 좀 늘어나면서 실제로 파산 또 회생 신청을 하는 기업들이 지금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예. 이 추세가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지금 그 추세를 보더라도 지금 2020년에 지금 15건이던 것이 2023년에 65건으로 해서 지금 역대 최대치를 지금 기록을 했고
올해만 들어서도 지금 5건의 회생 기업이 매물로 지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고물가로 인해서 이제 대내 환경을 견디지 못하고 쓰러지는 기업들이 이제 늘어나고 있다는 건데요. 법원 통계에 보면은 이제 2023년 법인 파산 시점 건수가 1,657건으로 22년에 비해서 65%나 증가를 했고 네. 회생 신청 건수도 1,602건으로 2022년에 비해서 한 53%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M&A에 비해서 이제 법원 회생 기업의 M&A는 이제 매매자가 이제 낮은 가격으로 산업을 전환하거나 이제 확대하는 이제 이런 기회도 작용하겠지만 워낙 이제 망가진 기업을 이제 인수하다 보니까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도 어렵고 장기적으로도 이제 리스크가 상당히 큰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정상적인 M&A 경우에는 매수자나 매도자 모두 이제 윈윈하는 것을 고려한다면 이런 건 정상적이지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시각 관계상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상황이 여전히 안 좋잖아요. 특히 뭐 경제 성장률 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일본에 뭐 추월당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안 좋은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업계도 살리고 또 우리 경제 성장률도 끌어올릴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좀 극약 처방 이런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예, 지금 어려운 질문이긴 하지만 우리나라 이제 대출의 특징을 보면 생산성이나 수익성이 낮거나 부실 위험이 높은 이제 기업들의 대출에 이제 집중되어 있다는 이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업의 구조조정도 늦어지고 저성장이 원인이 된다는 이제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고금리 시대에는 기업 부채 이제 구조를 개선하는 기회가 되거나 아니면 산업 전환, 산업 구조 조정을 할 수 있는 기회로 이제 삼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알짜배기 기업들이 이제 일시적인 유동성 어려움으로 인해서 이제 파산하는 이런 건 이제 막아야 되지만 옥석 가격을 철저히 해서 회생 가능성이 없으면서도 부채 의존해서 계속해서 연명하는 이런 좀비 기업들을 이제 속아내는 기회로 이제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꿔 얘기하면 좀 아픈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국경제연구원의 조경업 박사와 함께 국내 경제 상황 짚어봤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사님. 예, 감사합니다.